네, 멜론 머스크입니다. 오늘도 뒷좌석에 모셨습니다. 네, 저번 영상에서 자차의 효능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재밌는 경험담도 남겨주시고 차량 구입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용기를 얻을 만한 솔직한 이야기도 많이 남겨주셔서 즐겁게 봤습니다. 우리가 재테크 채널이 아니라 자동차 채널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대체로 차량을 구입하라 쪽으로 기운 것 같네요. 당장 영상 내용부터 그렇기도 했고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구매하겠다로 결론이 난 이후에도 만만치 않은 고민들이 남아있어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커뮤니티에서조차 갑론을박이 빠지지 않는 난제, 하루에 한 번은 불타오르는 떡밥, 오늘은 바로 첫 차는 신차가 낫냐, 중고차가 낫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신차와 중고차를 첫 차로 선택할 때 장단점을 한번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추천 루트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먼저 첫 차로 신차, 즉 새 차를 구매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공장에서 갓 나온 나만을 위한 따끈따끈한 새 차죠. 신차의 장점 첫 번째는 당연히 현재 판매되는 최신의 차량이라는 점 그 자체입니다. TV든 유튜브든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 내 차의 광고, 최신의 디자인과 최신의 안전 및 편의 사양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만족감이 상당합니다. 보고 있으면 든든하고 만지고 있으면 기분이가 좋죠. 특히 운전을 이제 막 시작한 초보 운전자거나 흔히 장롱면허라고 하죠. 운전이 서투른 분들에게는 어라운드 뷰 모니터, 후측방 경고, 자동 긴급제동, 차로 유지 보조 같은 능동형 안전장치가 구세주처럼 느껴질 겁니다. 이런 첨단 사양들은 신차가 나올 때마다 그 성능이 큰 폭으로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신 연식의 차량을 사는 게 유리하죠. 여기에 보증기간이라는 막강한 방어막의 존재도 아주 든든합니다. 갓 만들어진 새 차는 고장날 일이 없죠. 엔진오일 같은 액체류, 타이어 관리만 잘해주면 딱히 정비면에서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5년 정도는 사고가 아닌 이상해야 고장이 나는 게 이상한 일이에요. 혹여 차에 문제가 생기면 웬만한 것들은 제조사의 무상보증 제도로 해결이 가능한 것 또한 분명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아무도 안 쓴 온전한 내 것이라는 점입니다. 항상 처음은 특별합니다. 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제품을 누구 하나 손을 타지 않은 상태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하나하나 포장을 벗겨가면서 앞으로의 여정을 자연스럽게 기대할 수 있게 되죠. 같은 이유에서 이 부분은 중고차의 최대 단점으로 작용하는 거고요. 네, 다음은 신차의 단점입니다. 먼저 첫 번째, 비쌉니다. 네, 비싸요. 특히 요즘 차값이 정말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10% 20%씩 막 팍팍 오르는 음식값이나 딴 거 오르는 것에 비해서 신차값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생각해 왔는데 셀토스 4천만 원은 그냥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카니발 값인데. 안 그래요? 자금의 여유가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 기준에서 굉장히 부담스럽죠. 또 대부분 할부를 끼기 마련이라 향후 몇 년 동안 수십만 원의 고정 지출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라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청년 혜택들을 노리기 마련인데요. 간혹 차량가액이나 할부금이 높게 잡히는 걸 망각하고 있다가 서류에서 광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LH 같은 주거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꽤나 치명적이죠. 진짜 꼬이는 거예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알아보셔야겠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리스나 렌트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차값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차량가액 자체가 높으니까 취등록세 역시 당연히 비싸고요. 여기에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운전 경력이 별로 없거나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초기 보험료가 수백만 원에 달할 만큼 부담스럽습니다. 단 경차나 전기차 같이 차량 유형에 따라서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도 있고 위에 장점으로 소개한 각종 첨단 안전장치, 블랙박스 등을 설치하면 보험료 역시 의미 있는 수준으로 할인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가뜩이나 신차값도 비싼데 상대적으로 감가상각까지 크니까 진짜 눈물이 납니다. 가전제품 살 때 봉인실 뜯는 순간 개봉상품, 그러니까 중고 돼버리는 것처럼 내가 앉아서 시동 걸고 출발하는 순간부터 감가도 출발입니다. 비인기 브랜드의 비주류 차종, 비인기 색상, 비선호 옵션 구성에 해당한다면 매입가는 그만큼 낮아집니다. 물론 몇몇 국밥 같은 모델, 셀토스나 아반떼, 소렌토 같은 차들은 이 감가상각 면에서 상당한 강점을 보입니다. 잘 팔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밖에 말이 나온 김에 추가하자면 차가 바로 안 나옵니다.
재고차나 전시차, 계약 물른 차들을 운 좋게 바로 가져올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앞에 말한 인기 차종 같은 경우에는 최소 몇 달, 심한 경우 연 단위로 넘어가서 잊을만 해야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점, 마음 먹으면 그날도 끌고 나오는 중고차랑 비교하면 이 또한 분명한 단점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첫 차로 중고차를 구매할 때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정리해보죠. 먼저 장점 첫 번째, 압도적인 가성비로 인한 접근성입니다. 신차 감가상각의 역이용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신차의 감가상각은 피눈물이 나지만 2차 구매자 입장에서는 개이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신차는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지만 연식과 주행거리, 옵션 같은 걸 좀 타협한다면 당장 수백만 원으로도 업어올 수 있는 괜찮은 매물들이 수두룩합니다. 중고에 대한 거부감만 없다면 생각보다 훨씬 좋은 차를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특히 요즘 차들이 브랜드를 막론하고 전부 상향 평준화되면서 별로 오래된 느낌도 안 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10년 전 차랑 실제 10년 전 차가 많이 달라요. 디자인이나 상품성이 아직도 현역이에요. 신차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꽤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 중 하나도 같은 값이면 중고로 상위 모델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신차 아반떼 가격이면 최근 연식의 중고 소나타를 살 수 있고, 요즘에는 갓 나온 캐스퍼나 레이 같은 경차도 웬만한 중고 대형 세단들보다 비싸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맞들리면 상대적으로 새 차를 산다는 게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느껴질 정도죠. 두 번째는 마음가짐입니다. 새 물건을 사면 또 한두 푼 하는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아끼게 됩니다. 무리를 해서 사는 경우는 거의 모시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이 티끌 하나 없는 새 차랑은 다르게 중고차는 어쨌든 이미 한번 굴렀다 온 차기 때문에 소위 마음 비우기가 가능합니다. 생애 첫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운전이 서투른 경우가 많잖아요. 차에 여기저기 생채기가 날 일이 많다는 뜻이기도 한데 원래 운전이 그러면서 느는 거니까요. 주차하다 범퍼나 휠 같은 거 조금 긁어도 그래 뭐 중고차니까 원래 흠집 있었어. 여자친구가 문 열다가 연석에 문짝 하단을 긁어도 괜찮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먼저 첫 번째 단점은 모든 중고 물건들의 숙명이죠. 남이 쓰던 물건이라는 점입니다. 나름 큰맘 먹고 사는 큰 재산인데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 누가 어떻게 탔는지, 몸 상태는 또 어떤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해안도로 드라이브가 취미라 바닷물을 수차례 뒤집어 썼는지, 친구가 시트에 라떼를 쏟았는지, 트렁크에 이 찝찝한 얼룩은 대체 뭔지 모른 채로 구매할 수가 있다는 거죠. 때문에 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엔진 경고등이 뜨거나 어느 날 갑자기 조수석 창문이 내려가지 않는 등의 황당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신차일 때는 웬만하면 겪지 않는 정비에 대한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죠. 또 보통 제조사 보증이 만료된 경우가 많으니까 이 수리비가 내 지갑에서 다이렉트로 나가요. 어느 정도 차에 대한 안목이 있는 소비자라면 괜찮지만 이제 막 차를 처음 산 사회초년생이 안목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요즘에는 일부 금액을 지불하면 전문가가 동행하거나 추가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매매상에서 구입할 때 붙어있는 성능보증보험, 제조사에서 관리하는 인증중고차를 사거나 엔카나 케이카 같은 규모 있는 중고차 업체들은 자체적인 보증 제도를 운영하기도 하니까 이 부분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옵션입니다. 연식이나 가격대에 따라서 원하는 옵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차라 내가 원하는 구성의 옵션, 디자인, 컬러가 아닐 가능성이 높죠. 또 신차 오너들이 누리는 최신의 편의 장비, 특히 운전이 능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는 구세주나 다름없는 첨단 안전장치들이 아예 없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것들이 태반입니다. 그나마 애프터마켓 용품들이 잘 돼 있어서 내비게이션이나 주차 보조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장착할 수 있지만 센서나 레이더가 필요한 안전장치들은 진짜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거든요. 세 번째는 중고차 역시 감가가 단점입니다. 중고차라고 감가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3년 전에 1,600 주고 샀던 이 말붕이는 지금 900만 원이면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매년 15% 정도 감가가 된 셈이에요. 폐차할 때까지 타야 돼요.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겠습니까? 하필이면 반도체 대란 때 모든 중고차가 일시적으로 뛰었을 때 샀던 거라 말붕아, 그래도 난 네가 좋아. 핸들이 깃털처럼 가벼운 네가 좋아. 기어 순서는 못 바꿔도 곡 순서는 바꿀 수 있는 네가 좋아. 금액만 보면 신차가 감가폭이 커 보이긴 하지만 통상 1년에 10% 정도기 때문에 할부가 끝날 때쯤 매각을 하고 그 판매 대금으로 다시 선수금을 넣고 신차를 출고하는 패턴이 많습니다. 비슷한 금액으로 최신의 차를 계속 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중고는 재판매를 하도 상대적으로 수중에 적은 돈이 남기 때문에 그러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얼마 받았게? 그래서 뭘 사는 게 좋느냐? 멜모 너는 뭘 추천하냐? 저는 첫 차라면 중고차, 이왕이면 일시불로 구매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금의 여유가 많으시면 물론 신차나 신차급 중고차로 가시는 것도 좋은데 솔직히 일반적으로 사회초년생이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집에서 어른이 타던 차를 바로 물려받거나 차량 대금을 지원해 주시는 일부 복받은 분들을 포함해서 일시불로 사면 가장 좋은 건 차량 대금 그리고 고정 지출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다는 겁니다. 급여가 많지 않을 때는 이 고정 지출 하나하나가 엄청 부담이거든요. 주거비에, 식비에, 공과금에, 보험료에, 통신비에, 각종 구독료에, 여기에 차량 할부금, 또 유지비까지 추가된다? 쉽지 않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중고차를 일시불로 구매하신 뒤에 자차의 효능을 마음껏 누리시다가 여유가 생기면 기변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같은 차를 5년, 10년 타면서 같이 나이 들어가는 재미도 물론 좋지만 기변을 통해서 다양한 차를 경험하고 본인의 취향에 따라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상당한 재미가 있어요. 한편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던데 차값만 보고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엔카 같은 사이트 잘 살펴보면 옆에 총비용 계산기라는 탭이 있는데요. 그거 한번 눌러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추가 지출에 대해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에 1,000만 원 있다고 1,000만 원짜리 LF 소나타 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추가로 엔진 오일이나 브레이크액 같은 액체류, 각종 소모품이 교환 주기에 도래했다면 사자마자 교환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차값 말고도 최소 수백만 원의 여유 자금을 더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이 밖에 비싸고 안 좋은 차들은 종종 있는데 싸고 좋은 차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시장에서 가격만큼은 웬만해선 거짓말을 안 하니까 가격 낮은 순으로 보지 마시고 이왕이면 높은 순으로 정렬해서 찾아보시는 게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친구들한테 하듯이 결정에 조금이라도 참고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말하고 나니까 괜히 혼란만 가중시킨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신차 구매든 중고차 구매든 각자 장단점이 뚜렷하니까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소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차를 구매하는 건 신차든 중고차든 바보 같은 짓이죠. 굳이 바보가 되시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물건을 아끼는 것을 넘어서 거의 모시고 사는 건 느낌이 좀 다르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무리해서 산 차들은 아무래도 모시고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도 어쨌든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서 오너의 가치를 높여주는 어떤 오브제로 작용하는 게 사실인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체면을 구길 수도 있으니까요. 이외에도 제가 놓친 부분들, 신차와 중고차를 두루 섭렵해보신 분들은 지금도 차량 구입을 고민하고 계실 분들을 위해 댓글로 경험담이나 팁을 전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정성스럽게 댓글 달아주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으셔서 댓글 참고해서 콘텐츠도 짜보고 아니면 주기적으로 댓글 읽기 같은 코너를 만들어도 좋겠더라고요. 정말 잘 읽고 있어요. 벚꽃이 벌써 막바지네요. 다들 꽃 구경들은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꽃놀이까지는 못해서 아쉬운 대로 매년 찾는 연천의 한탄강 유원지 쪽 강변길로 왔는데 올 때마다 진짜 감탄이 나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길이에요. 와, 당장 봄인데 이 흐드러지는 벚꽃을 눈에 담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밖이 이 난리인데 누워서 폰이나 보고 앉아서 모니터만 들여다보고 있을 일입니까? 주말에도 매일 집에만 널브러져 있는데 모처럼 가족들과 나와서 포근한 햇살과 선선한 바람을 맞으니까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잠깐 멈춰서서 꽃비를 맞아보는 것도 하루를 좀 더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지금처럼 아침 저녁으로 으슬으슬 추울 때가 감기 걸리기 딱이니까 다들 환절기 옷차림 신경 쓰시고요. 오늘도 동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